안녕하세요. 금속 조직학 강의하는 윤정일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곧 있으면 끝이 나네요. 어, 코로나 때문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학기 강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볼 때만 느끼는 건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놀고 계시진 않구나.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대학 생활을 나름대로는 보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공지드리는데, 그렇죠? 저희 기말 시험 봅니다. 기말 시험. 그렇죠? 기말 시험 봅니다. 언제? 6월 26일 날 봐요. 6월 26일 금요일 날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시반은 9시 55분부터 해서 6호간 314호실. 그쵸? 그 다음에 A반. 또 A반은 오후 1시 35분 똑같이 6호간 314호실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 시험 봐요. 필기 시험을 본다고. 필기 시험 제발. 그렇죠? 필기 시험을 본다고. 왜 자꾸 그 시간에 온라인 시험을 보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렇게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얼굴을 맞대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지우개와 연필을 들고 와서 시험 보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늦지 말고 오시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들어올 때 마스크 착용 확인하고 열도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일찍 오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6호간 314호실 6호간 314호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시험을 본다고 하고 아마 학생들한테 공지사항으로 중간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갔을 겁니다. 그죠?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물어보던데 저희 중간 시험은 과제하고 출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셨던 과제하고 출석을 점수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은 당연히 전산상에 여러분들이 그 로그원에서 수업 강의를 다 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과제는 제출하셨던 내용에 있어서 뭐 정말 엉뚱한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라면 기본 점수를 드리고 내신 과제의 개수대로 점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제가 20점, 출석이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당연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개수당 3점씩 매기는데 이게 총 10 몇 개씩 되니까 그거를 총점 20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깔 거고 출석은 그보다 점수가 좀 더 높죠. 그렇죠? 똑같이 20점인데 얘네들은 플러스가 아니라 빠진 거 아예 강의를 듣지 않으면 마이너스 3점으로 해서 20점을 깝니다. 이거는 저희 첫 시간에 출석과 관련된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기말 시험이 60점 6점이 아니라 60점 그 다음에 중간으로 했었을 때 과제하고 출석이 각각 해서 20점 20점 해서 40점입니다. 그래서 총점 당연히 100점을 기준으로 학점이 나가게 됩니다. 절대평가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절대평가는 가령 100점을 만점으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90점 이상은 뭐 A, 80점 이상은 B, 뭐 70점 이상은 뭐 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다시 구분을 할 겁니다. 당연히 100점 만점에 90점 맞으면 A 근데 잘 못 맞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90점 안 맞았으니까 전부 다 B, C, D를 줄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쭉 다 매김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썼을 때 학생들이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점수 구분을 할 겁니다. 당연히 기준은 공개가 될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총점도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우리 수업 듣는 사이트에 기준 당연히 올리고 총점 당연히 올려서 여러분들이 받은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당연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기말시험 당연히 답안지도 당연히 올라가요. 답안지 당연히 올라가고, 그 답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점수를 확인하고, 가령 내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점수가 개판이야, 그럼 저한테 연락하시면 당연히 답안지도 다 보여드리거나, 혹은 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점수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다 무조건 100% 공개, 물론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생각을 해서 이름까지 공개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점수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은 다 공개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중간 시험을 과제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공고 난 거 보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과제하고 출석이 40점, 기말 시험이 60점. 그 기말 시험을 잘 봐야지. 그쵸? 그리고 강의실 설명드렸고, 늦거나 빠지지 마시고, 됐죠? 이거 저는 계속 공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공지 안 했다, 들은 적 없다. 아니요. 그쵸? 몇 주 전에도 공지해드렸고, 지난주에 됐고, 오늘도 공지해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성적은 항상 투명하게 처리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공개해요. 자, 요거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충 강의는 이번 주 중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올라갈 거고, 보충 강의도 오프라인으로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심상치가 않아서, 사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어지면 생각보다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얼굴을 대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기말 시험만 봅니다. 기말 시험 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연히 다 마스크 쓰고 보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학교 특성상 뭐랄까 좀 붙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볼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위험한 쪽에 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대면 평가에 있어서 기말 시험을 반드시 응해 주셔야 됩니다. 됐네요. 대략 뭐 그 정도쯤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합시다. 수업. 요즘 계속 강의 좀 길게 녹화해서 했었더니 학생들이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강의를 방송 강의인데도 너무 길어서 힘들다, 그런 거 생각 못했다. 저 원래 그래요. 좀 길게 하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뭐 기사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 들으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잘 정리했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었던 건 뭐냐면, 뭘 공부했냐면 금속 혹은 재료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구조. 원자 한 개, 원자 두 개, 원자 무더기. 그쵸? 그 원자 무더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합금이란 부분하고 소성 가공이란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건 뭐야? 금속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계적 특성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죠? 금속이 얼마큼 강하고
단단하냐, 요 두 가지의 개념이 기계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다는 개념하고 단단하다는 개념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자, 유리를 생각하면 돼요. 유리가 강한가? 유리를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쵸? 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유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단단하다고 불러요. 단단하다. 그냥 집에서 현관이나 혹은 베란다 창문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여러분들이 못이나 혹은 뭐라고 그럴까? 그런 뾰족한 뭔가로 긁어도 잘 긁히지 않아. 그쵸? 그런 애들이 단단한 거야.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유리를 망치로 내려친다? 깨지겠죠. 그러면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강하다라는 단어, 단단하다는 단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유리와 똑같은 두께인데, 가령 철판이라고 봅시다. 유리와 똑같은 두께의 철판이야. 대략 한 1, 2mm 정도 쯤이지. 그 철판을 여러분들이 못이나 좀 다른 뾰족한 것으로 긁어봅시다. 긁히잖아. 물론 플라스틱이나 이런 에 비해서는 덜 긁히지만 유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데, 그런 철판은 흔적이 남지. 긁힌 흔적이 남는다고. 근데 그 철판을 망치로 내려친다고 해서 깨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강하다는 개념과 단단하다는 개념을 대략 유리와 철판 정도로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강하냐, 단단하냐. 그 두 개 합쳐서 기계적 특성은 얼마큼 강하냐, 얼마큼 단단하냐를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 뭐야? 구조는 특성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구조를 배우는 거야. 왜? 그 강하고 단단하냐, 왜 강하냐, 왜 단단하냐,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초등이나 중딩들은 철판을 보고 강하다, 단단하다, 유리를 보고 강하다, 단단하다의 개념은 설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생들한테 강하고 단단하냐를 설명을 하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망치 하나 들고 유리와 철판을 두들기거나 못으로 긁으면 그 대체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원자의 개념, 그거의 구조 개념,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기계적 특성도 이해되지만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는 특성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구조를 공부했고 기계적 특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강하고 단단하냐. 얘를 이제는 이제 누구나 이해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강해. 그쵸. 강한 재료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야. 얼마큼 강하냐. 숫자로 표현해서 비교할 수 있으면 필요한 거고, 그걸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거라고. 혹은 어떤 재료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는 게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가 특성을 지배해요.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우리는 지금 그 구조를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기계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번 봐봅시다.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배웠어. 탄성과 소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뭐였었죠? 모양을 바꾼 힘을 제거했었을 때 바뀐 모양이 남느냐, 바뀐 모양이 없어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착각하는 건
소성 변형. 결국은 뭐야? 변형이 남는 거야. 남는 건데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탄성 변형을 거치고 소성 변형이 들어오는 거야. 소성 변형은 탄성 변형 플러스 소성 변형인 게 소성 변형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탄성 변형은 탄성 변형까지만 한 거야. 그 이상의 힘을 더 들여서 우리가 금속 구조의 변형, 뭐 슬립, 뭐 전위의 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변형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소성 변형은 탄성 변형을 거친 이후에 오는 겁니다.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을 배웠어요. 그때의 원자 결합 구조에 있어서 변화는 탄성은 구조의 변화가 없어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조금 늘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길이가 바뀌지 않죠. 원래 상태로 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그렇죠?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돼. 근데 소성 변형은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에서 이만큼 변화나, 그렇죠? 길이가 늘어났다고. 여기는 탄성과 소성이 같이 합쳐지는 건데 내가 힘을 제거해. 힘을 제거하면 뭐가 사라져? 탄성은 제거가 되고 뭐만 남아요? 소성 변형은 남는 거야. 근데 이 소성 변형은 뭘로 이루어져? 전위의 이동. 즉 슬립이 발생해야 일어나는 거라고. 소성 변형, 슬립, 전위의 이동, 전위 이런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응력과 변형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들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응력이란 개념, 응력이란 개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에 대해서 힘으로 조건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면적을 힘으로. 왜? 송곳 이야기와 손바닥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칠판을 뚫는 송곳, 그 칠판을 미는 나의 힘. 결국은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손으로 미나 송곳으로 미나 내가 내는 힘은 10으로 동일할 거야. 하지만 뭘? 칠판 입장에서 그 힘을 받는 조건에서 어떻게? 송곳은 면적이 작고 손바닥은 면적이 크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칠판이 받는 응력은 결국은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응력이라는 것, 즉 힘이라는 항으로는 설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하는 힘을 받는 면적으로 나뉘어진 개념, 이게 응력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이게 영어로 스트레스야. 됐죠? 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을 때 변형률의 개념 얘기했었죠. 변형률. 변형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어떻게? 늘어난 길이 혹은 줄어든 길이가 있으니까 얘는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 봅시다. 변화된 길이. 이렇게 봅시다. 요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원래 길이가 5cm, 원래 길이가 1cm. 즉 5cm인 애가 늘어나서 2cm가 늘어났어. 근데 1cm인 애가 늘어나서 1cm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로 보면 2cm, 1cm니까 2cm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가 뭐야? 원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5cm고 얘는 1cm잖아. 그러면 변형률에 대한 조건으로 얘는 2배가 늘어난 거야. 그렇죠? 원래 길이에서 자기의 길이만큼 늘어난 거라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둘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 원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의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는 0.4, 얘는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변형률로 보면. 그러면 누가 변형률이 더 큰 거야? 얘가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재산이 100억인 사람하고, 그죠? 재산이 뭐 100원인 사람하고 100억, 100원, 100원을 쓴다 할 때 재산이 100억인 사람은 100원을 쓰든 말든 신경을 쓰진 않겠지. 근데 재산이 100원인 사람은 그 100원을 쓰는 게 신중하겠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변형률에 있어서 원래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비교해야 실제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응력에 대한 개념, 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라고. 원래 길이에서의 늘어난 조건. 됐죠? 그러니까 응력과 변형률의 개념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야. 응력과 변형률. 됐어요? 응력, 그 다음에 변형률. 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한 거로. 응력은 어떻게? 면적에 대해서 가하는 힘을 보는 거고, 변형률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화된 길이로서 결국은 얘네들은 같은 조건으로, 결국은 이 과정을 왜 거치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지.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 비교가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력도 두 가지가 있고 변형률도 두 가지가 있음을 간단하게 봤어요. 응력은 어떻게? 진응력이라는 개념과 공칭응력이라는 개념. 어떻게? 진변형률이라는 개념과 공칭변형률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이 되죠. 공칭, 공칭. 저 칠판 글씨도 이렇게 써요. 뭐 글씨 잘 못 쓴다고 욕하지 마시고 현재 뭐 대충 읽으실 때가 됐을 것 같으니까. 자, 진응력은 여기서 진은 뭐냐면 진짜라는 의미예요. 진짜. 그래서 얘도 true stress예요. 제가 응력은 아까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공칭은 어떻게? 뭐 좀 비하하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공돌이들이 쓰는 공돌이들이 뭔가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변형률은 뭐라고 부른다고? 스트레인이라고 불러요. 진변형률, 공칭변형률 방금 했던 것처럼 얘는 true strain이 될 거고 공칭변형률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진응력, 공칭응력, 진변형률, 공칭변형률 이거 전부 다 배워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거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시간에 진응력과 진변형률, 공칭응력과 공칭변형률에 대한 변환 과정 부분을 수업 시간에 배울 수도 있어. 물론 안 배울 수도 있지. 그냥 진응력과 진변형률은 뭐랄까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몰라도 돼. 왜? 우리는 엔지니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만이라도 잘 이해를 하면 된다. 진응력은 변화되는 응력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된 면적들을 시시각각 반영하는 거고 진변형률은
진응력과 마찬가지로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화된 길이를 시시각각 반영하는 게 진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뭐 극한 개념에 있어서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는 뭐 크게 이렇게 작용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만 보자. 됐죠? 자, 공칭 응력에는 이제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없어. 공칭 응력에는 다시 종류가 두 개로 구분돼요. 뭐야?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구분이 되어졌어요. 인장 응력은 뭐로 부른다고? 이렇게 해서 시그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 전단 응력은 타우 이렇게 부릅니다.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에 있어서의 차이점 뭐야? 인장 응력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면, 관심 있는 면에 어떻게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 그게 인장 응력이야. 우리가 관심 있는 면은 당연히 그 면에 대한 면적 정보를 알고 있겠지. 그러면 그 면에 힘이 수직으로 온다. 그러면 그건 인장 응력이란 거지. 타우인 전단 응력은 뭐야? 우리가 관심 있는 면, 생각한 면에 있어서 관심 있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이게 전단 응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령 이런 육면체가 있어. 이게 정육면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사기 같은 게 있어. 여러분들이 고리를 달아서 이쪽으로 힘을 가해 당기고 있어. 동생이랑.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이 만약에 이 면이야. 이 면이라면 사실 지금 이 면에 대해서 힘을 가하는 방향과 이 면이 놓여져 있는 면은 방향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다. 근데 어떻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힘을 이렇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 힘에 대해서 이 면 입장에서 보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를 해요. 혹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도 존재를 한다고. 진짜예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모두 다가 이 힘을 주는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 존재할 수 있다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면이야. 이렇게 면인데 힘은 아까랑 똑같이 힘은 똑같이 내가 작용하고 있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면이 이런 면이야. 이렇게 삐뚤어진 면. 요 면이야. 요 면이라고. 우리 BCC에서 조밀면인 중에 하나겠다. 그쵸? 어쨌든 이 방향이야. 그럼 이 방향에 대해서 주는 힘으로 보면 이거는 내가 방향을 너무 잘못 그렸다. 미안합니다. 다시.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수직응력 성분이 없을 수도 있었어. 힘을 가하는 방향은 수평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면이 있다고 칩시다. 요 면이 있어. 요 면에 대해서 내가 힘을 요렇게 작용한다고 하면 마찬가지 이 경우에서 수직인 성분은 어디야? 이거라고. 수직인 힘은, 수평인 힘은 요 힘이 되겠죠. 이해돼요? 힘의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 방향이 아니라 힘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면이 이 면이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면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성분들이 다 존재한다고. 그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중학교 때 그 힘 계산하는 거 다 배웠다고. 힘은 벡터 성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그 힘을 계산해 낼 수 있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에 있어서의
생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왜? 길이 변화값이기 때문이거든요.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수직인 성분과 수평인 성분에 있어서의 응력 부분이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으로 각각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면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의 차이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시그마와 타우로 분류되어지는 조건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공칭 변형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공칭 변형률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장 변형률이야. 인장 변형률, 그리고 인장 변형률에 대해서 이번엔 전단 변형률은 존재하긴 하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인장 변형률에 대해서 우리는 측면 변형률을 보면 된다. 그래서 측면 변형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장 변형률과 측면 변형률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쵸? 강의가 길어지면서 조금 우야무야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변형률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예, 그쵸? 변형률이 이거야. 자, 공칭 변형률에 있어서의 인장 변형률과 측면 변형률. 어차피 둘 다 변형률이니까 계산은 어떻게 돼?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화된 길이를 생각하면 돼. 근데 인장 변형률은 어떻게 돼? 인장 변형률은 아까는 관심 있는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인장 변형률을 얘기했었잖아. 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 어떻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렇게 봅시다. 그렇죠? 힘의 방향, 힘이 인가되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것, 힘의 방향으로의 변형률. 측면 변형률은 힘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의 변형률. 그러면은 얘는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힘의 방향으로 수평으로의 변형률.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게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 하나면 사실 간단한데 그 그림 하나에 그리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금속판을 떼서 이 금속판에 여기 끝을 잡고 이쪽으로 힘껏 당기고 있어. 그리고 이만큼 끝을 잡고 여러분들이 힘을 줘서 당기고 있어. 그러면 가령 얘네들이 잘 늘어나는 재료라면 원래 길이보다 이만큼 늘어나겠지. 원래 길이에 대해서 이만큼 늘어나겠지. 원래 같은 길이로 늘어날 텐데 아닙니다. 그럽시다. 또 아닌데 기라고 얘기했다고 또 그럴라.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이렇게 하면 그죠? 이만큼 늘어났고 얘도 같은 길이만 이만큼 늘어났어. 그럼 봐보자. 원래 검은색이었던 애가 빨간색 길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늘어난 면적은 이만큼이잖아. 그쵸? 이만큼이 늘어났어. 원래는 없었는데 이만큼 늘어났죠. 그럼 얘네들 늘어나는 거는 어디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떨어졌나? 아니죠. 금속은 당연히 원자들에 있어서의 위치 이동, 그걸 우리는 전이 혹은 슬립, 전이 이동 혹은 슬립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걔네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원자에 있어서의 배치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왔어? 얘네들이 어떻게? 줄어들겠지. 줄어들어서 이렇게 늘어나서 그 길이가 바뀐 거라.
여러분들 고무판 같은 거 한번 당겨봐요. 아니면 껌을 씹고 두 엄지 손가락으로 물린 다음에 양쪽에서 당겨봐. 어떻게 돼요? 길이가 늘어나. 껌이 이렇게 원래 있었던 껌이 쭉 늘어나지. 쭉 늘어난다고. 하지만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 가운데가 좁아진다고. 하늘에서 원자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보상된,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보상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줄어드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봅시다. 인장 변형률. 인장 변형률은 뭐야? 인장 변형률은 우리가 인장 변형률은 요렇게 보잖아. 똑같아. 그냥 변형률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 인장 변형률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엡실론 이렇게 불렀다고. 엡실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L0의 델타 길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델타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길이의 변화. L0라고 부르지 말고 같은 표현으로 원래의 길이인데 인장 변형률은 뭐야?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늘어난 길이라는 거라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힘의 방향으로 수평으로의 변형률 이렇게 표현했던 게 그 얘기라고. 인장 변형률 어떻게? 힘을 이렇게 줬잖아. 그럼 원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에 대한 방향으로 봤을 때의 조건이란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측면 변형률은 뭐야? 똑같이 엡실론인데 측면이라니까 영어로 L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우리 자료를 보고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똑같죠? 원래 길이 분의 길이의 변화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측면 변형률은 우리 교재를 보면 인장 변형률과 다르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변형률이야. 그쵸? 변형된 길이의 값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원래 길이가 이게 가령 10cm인데 얘네들이 늘어나서 이 폭이 8cm가 됐어. 그러면 길이 변화값을 보려면 어떻게 돼? 길이 변화값이라는 건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잖아. 그럼 길이 변화값을 보면 어떻게 해? 8 빼기 10이야. 그럼 얼마나요? 마이너스 2야. 원래 길이가 10cm였는데 마이너스 2. 그러면 개념으로 보면 0.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0.2. 변형률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원래 식에서 주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해놓으면 이 값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0.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변형률 값에 대해서 0.2에 대인데 현재 표현은 어떻게 돼? 측면 변형률이 0.2만큼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러면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측면 변형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측면 변형률이 감소했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마이너스는 써도 좋고 지워도 좋아. 상관이 없어. 다만 우리가 변화된 폭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인장 변형률이 플러스 0.5야. 인장 변형률이 마이너스 0.5야. 가령 땡겼는데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 뭐 그런 재료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마이너스 값이 표현이 돼 있다. 뭐 그거는 써도 좋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에 있어서 원래 길이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변화값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0.2든 혹은 0.2만큼 감소했다든 요게 반드시 표현은 돼야 된다는 거지. 0.2만큼 증가했다. 플러스 0.2. 사실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은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 요거 같은 조건으로 쓰려면 아까는 엡실론 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똑같이 엡실론 써도 상관없어요. 변형률에 대한 내용들까지 얘기를 했네요. 자,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응력과 변형률은 같은 조건으로 서로를 비교하기 위한 거야. 이해됐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키가 1cm 자랐어. 저 친구 키는 1cm가 자라서 같은 1cm라고 하더라도 내 키가 190이었을 때 1cm 자란 거랑 제 키가 150이었을 때 1cm 자랑은 그 1cm의 소중함이 다르다고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응력과 변형률에 있어서의 개념이라는 거지. 힘이 세다, 힘이 약하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선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했었고, 자, 오늘은 이제 기계적 특성, 제가 뭐라 하냐면 강하냐 단단하냐를 설명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평가하는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장시험이라는 거. 인장시험. 다시 우리는 지금 뭘 보냐면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해했다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용어 공부는 끝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이제는 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기계적 특성을 뭐라고 정했냐면 강하고 단단하다라고 했잖아. 강하다, 단단하다에 있어서 강하다를 표현할 수 있는, 미안합니다. 강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인장시험이라는 거고, 단단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도시험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강하다와 단단하다를 표현을 해요. 미안합니다. 강하다와 단단하다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다를 먼저 봅시다. 강하다. 인장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얼만큼 재료가 강한지를 보는 거야. 인장시험이라는 게 뭐냐? 영상을 좀 봅시다. 인장시험, 텐사일 테스트라는 건 인장시험입니다. 장비는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모양으로 생겼고, 이렇게 생긴 재료를 어떻게 장비에다가 저렇게 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꽉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늘어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런 측정 장치를 부착을 해요. 저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힘을 줘. 힘을 주고 어떻게? 당깁니다. 자,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힘을 주고 있는 거.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에 있어서, 즉 X축과 Y축에 보면 X축은 일롱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델타 L 되어 있어요. 델타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델타 L은 길의 변화야.
Y축은 force라고 됐어. force 뭐라고 했지? 힘입니다. 힘. 내가 힘을 주고 있어. 힘을 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금속 봉을 당기고 있는 거야. 자, 뚝 당겨 봅시다. 쭉쭉 당겨. 늘어나는 게 보여? 이렇게 빨리 영상을 하면 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왼쪽에. 그쵸? 좀 늘어나지? 점점점 늘어나. 점점점 늘어나다가 어떻게? 저러다가 뚝 끊어져. 다시. 원래 길이가 이랬다고. 원래 길이가 이랬죠. 힘을 줘. 힘을 점점 줘. 힘을 점점 주면 어떻게?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나다가 저러다가 뚝 끊어져. 이게 인장 시험이에요. 이게 인장 시험이라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약한 재료는 금방 늘어나겠지. 강한 재료는 잘 안 늘어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얼마큼 강하냐를 비교하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죠? 이게 인장 시험이야. 인장 시험은 아까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장비에다가 저렇게 생긴 샘플을 이렇게 생긴 샘플을 장착시켜서 땡기는 거라. 이게 인장 시험입니다. 됐죠? 영상을 보니까는 요 그림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요게 시험이고 요게 시험편이야. 자, 인장 시험편이라고. 여기에서 보면 표점거리도 있는데 표점거리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뭐야? 이게 기준거리라고. 기준거리가 뭔데? 변형률은 어떻게 계산되는데?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잖아. 그쵸? 그럼 원래 길이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표점거리라는 거지. 자, 인장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결과물이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봤었을 때 요렇게 미안합니다. 요렇게 된 애가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양쪽 끝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얘네들을 물려서 양쪽에서 힘을 가해서 당기잖아. 어떻게? 여기가 뭐 힘을 가하는 겁니다. 힘을 가해서 당기고 있어. 당기면 뭐가 변해? 길이가 변한다고. 그걸 가하는 힘에 대해서 변화된 길이 값에 대한 조건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 결과를 얻는 것. 이게 인장시험의 결과물이에요. 인장시험의 결과라고. 우리 아까 봤었던 영상도 보면 그쵸? 여기서 쭉 당겨서 보면 뭐가 나와요? 보면 뭐가 나와요? force, 힘, elongation, 델타 L 그랬죠. 길이 변화라고. 원래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길이가 변화가 됐는지, 그 길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가한 힘이 얼만큼 되는지를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봐봐요. 진짜 늘어나잖아. 늘어난다고. 늘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철사를 느리는 것처럼. 다시 인장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데이터는 이거야. 하중, 즉 뭐야? 힘이야, 힘. 하중이 뭔지는 네이버에서 찾아봐. 다음이나. 전 주로 다음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이버는 못됐어. 어쨌든 힘이야, 힘. 얘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하고 있어. 그럼 길이가 늘어나. 언제까지? 끊어질 때까지. 됐어요? 이게 인장시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야. 아, 힘을 가하면 길이가 변화되는 거. 인장시험이란 게 뭔데? 우리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인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를 갖고 우리 다른 애들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비교하기 위해서 엔지니어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떻게?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변화시켜줘야 돼. 변환시켜줘야 돼. 인장 시험 데이터는 재료 특성 데이터로 어떻게? 변환시켜줘야 돼. 어떻게? 하중, 우리가 가하는 힘은 뭘로? 응력으로. 변화된 길이는 뭘로? 변형률로 바꿔줘야 돼. 이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비교 기준이 생기는 거라고. 자, 이게 왜 미친 짓을 하는 거냐? 자, 봅시다. 제가 이 인장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만한 굵은 봉으로 할 거야. 됐죠?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인데 똑같은 재료인데 이번에는 이번 얇은 봉으로 할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를 인장 시험을 해. 그러면 이 두꺼운 애를 끊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100일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똑같은 재료지만 이 얇은 애를 끊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10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가 더 기계적 특성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인장 시험을 했을 경우 이 재료에 대해서의 인장 시험 그래프는 여기에 힘과 변형률일 거고 여기에서의 그래프는 똑같이 힘과 변형률의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두 개의 숫자는 완전 다를 거라고. 왜? 면적이 다르잖아. 왜? 최초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인장 시험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야? 우리가 얻은 힘과 길이, 인가된 하중, 얘를 늘어뜨리기 위해서 가한 힘 길이에 대해서 누구나 누구나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인 응력과 변형률의 데이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응력은 면적이잖아. 그럼 최초의 시험편, 아까 평가했었던 가공된, 즉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의 그걸 시험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평가하려면 그거에 면적이 필요한 거라고. 면적이 필요한 거고, 얘는 최초의 그 최초 시험편에 최초 시험편에 뭐가 필요해? 길이가 필요한 거라고. 면적과 길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응력과 변형률을 그래프화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최초의 면적으로 쭉 나눠주면 될 테니까 최초의 길이로 빼기를 해주면 늘어난 길이 값이 쭉 나오겠지. 그리고 최초의 길이 값으로 나눠줘야 변형률이 나올 거라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변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 실습 내용에 포함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력과 변형률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인장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특성 평가에 대한 결과물은 힘과 길이 변화로 나오는데 이걸 응력과 변형률로 바꿔줘야만 비교가 가능해.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 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럼 인장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값들은 무엇인가를 봅시다. 첫 번째, 의미 있는 값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복강도. 항복강도는 뭐야? 전기가 어떻게 돼?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력은 개념을 뭐 계속 설명했으니까 알 거고, 그리고 뭐야? 탄성 변형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야, 미안합니다. 소성 변형은 탄성 변형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려면 탄성 변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일어나는데, 항복 강도는 뭐야? 그 기준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응력, 이 소성, 미안합니다. 항복 강도 미만으로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근데 이 항복 강도 이상으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전이가 움직여서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고. 그걸 기준하는 기준점, 그 기준할 그 두 가지를 구분 짓는 응력, 그게 항복 강도란 거야. 항복 강도는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해. 시그마 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응력을 표현한다고 했었잖아. y는 yield strength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y 값을 붙인 거. 아까 응력에 있어서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스트렝스네요. 그쵸? 스트레스는 내가 가할 때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스트렝스는 그 가한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료의 강도를 표현할 때 스트렝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둘 다 단위 면적에 가하는 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똑같이 쓰는 거야. 다만 항복 강도란 개념으로 응력에 있어서 일드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그마 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의 기준을 이해하겠죠? 탄성 변형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의 그걸 일으키게 하는 힘의 기준, 면적으로 나누면 응력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 응력, 이게 항복 강도라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언제서부터 소성 변형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어디까지 탄성 변형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계속 땡겼다 놨다 해야 되나? 모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항복 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인장시험 결과에서 플로팅가 나타날 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야? 오프셋법이라는 방법과 전체 연신율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항복 강도는 탄성 변형하고 소성 변형을 기준 짓는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우리가 알아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표현을 해서 그 기준점을 비교하기로 했다고. 그 방법이 옵셋법하고 전체 연신율법이야. 근데 대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 이 방법으로 해. 오프셋법으로 해요. 이게 90% 이상, 99% 이상은 다 이 방법으로 항복 강도를 알아내. 이건 어떻게 되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아요. 특정 소성 영역의 변형률 또는 특정 소성 영역 연신율을 기준으로 한다. 변형률하고 연신율은 무슨 차이죠? 변형률과 연신율은 같아. 근데 연신율은 습관적으로 뭐를 표현하면 변형률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게 연신율이에요. 변형률은 봅시다.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화된 길이를 나눈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 이하의 소수점이 나타나겠죠. 0. 뭐 혹은 뭐 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현되니까. 근데 연신율은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거야. 얘를 하면 뭐가 돼요? 퍼센테이지로 표현이 되겠지. 퍼센테이지라는 건 이 1 이하의 소수점에 대해서 혹은 어떤
변화값에 대해서 변화율을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건데, 퍼센테이지라는 건 그걸 연신율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때를 대부분 연신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변형률은 소수점 0.00 몇 이거야. 연신율은 거기 곱하기 100을 해서 표현의 퍼센테이지라고. 가령 우리가 아까 계산했었던 게 변형률 값이 0.02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 100 하면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변형률 0.002나 연신율 0.2%나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이야. 그런데 이 앞에 말 특정 소속 영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은 탄성 변형은 직선 운동을 한다고 봐요. 우리가 그래서 탄성 변형은 선형 탄성과 비선형 탄성으로 나눌 때 대부분 선형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인장시험 이후에도 이렇게 직선으로 일어난 변형률은 뭘로 보냐면 탄성 영역의 변형률로 본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그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이 탄성 영역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은 탄성 영역에 있어서의 변형률로 본단 말이지. 이 직선을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변형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신율 0.2% 혹은 변형률 값 0.002로 표현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의 이 응력이 옵셋법에 의한 항복 강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특정한 소속 영역만 되는 거지. 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탄성 영역의 변형률은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죠? 탄성 영역에 있어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긋게 되면 얘는 소속 영역의 탄성 영역의 변형률 값은 포함되지 않아. 당연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서 즉 동일한 탄성 변형과 동일한 기울기의 직선을 그때 얘네들이 소속 영역으로 0.002 연신율로 0.2%만큼 온 미안합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조건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에 대해서 그은 이 지점의 응력을 옵셋법에 의한 항복 강도로 본다라는 거지.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 옵셋법에 의한 항복 강도 값을 임자응력에서 얻게 되는 항복 강도 값으로 봐요. 물론 정확하게 표기해야 돼. 이 항복 강도는 0.002 혹은 0.2%의 연신율을 기준으로 한 옵셋법으로 얻은 항복 강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됐죠? 혹은 총 변형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형률로 보기도 해. 이게 전체 연신율법이야. 그럼 봐보자. 이분들 아까 변형률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연신율에 있어서 0.2%인 지점과 연신율에 있어서 0.5%인 지점으로 보면 당연히 0.2%가 적지. 0.5%는 많은 거라고. 근데 0.2%는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기울기를 탄성 기울기랑 동일해서 갔었을 때 조건으로 보는 거고, 전체 연신율은 이 값인데 어떻게 그냥 이 위에서 수직으로 올렸을 때의
값으로 보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같은 변형률에 대해서 어떻게 옵셋법은 값이 0.002, 연신율로는 표현하면 0.2%가 될 거고, 전체 연신율법은 0.005, 연신율로 보면 0.5%이겠지만 문제는 뭐야?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점을 찍기 위해서 그리는 직선이 옵셋법은 얘랑 평행한 기울기로, 전체 연신율법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 조건에서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지. 대부분은 옵셋법에 의한 항복 강도로서 조건을 나타냅니다. 항복 강도가 왜 중요해? 탄성과 소성을 구분하는 기준 응력이야. 이거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모양이 안 바뀐다는 뜻이잖아.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고. 모양이 바뀌지 않는 강도, 즉 항복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더 강하다. 항복 강도가 중요해. 또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장 강도야.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달라요.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뭐야? 인장 강도는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해서 얻은 그래프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Y축은 힘이고 X축은 길이 변화인데 이걸 최초 시험하는 시험편의 면적과 최초 시험편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길이에 대해서의 변화값으로 보면 응력과 연신율의 그래프로 그래프를 변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변환된 그래프에서 어떻게 끊어질 때까지 그려지는 응력과 변화 연신율 그래프 중에서 가장 응력이 높게 나타났을 때 이걸 인장 강도로 본다라는 거야. 됐죠? 인장 강도라는 건 뭐야? 응력과 변형률 곡선에서 나타나는 최대 응력. 얘네들을 따라가 봐. 얘를 따라가면 응력이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응력이 점점 더 증가한다고. 얘 증가하는 거야. 얘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까지 와. 그러면 응력이 여기까지 왔겠지. 그런데 얘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이 그래프가 여기 내려가니까 당연히 Y값도 내려가지. 여기서 내려왔을 거라고. 근데 인장 강도는 뭐야? 그려진 그래프에서 최대값. 이게 인장 강도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장 시험을 할 때 나오는 그래프의 조건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봅시다. 이 빨간색의 그래프에 있어서 인장 강도는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가 인장 강도. 검은색이 있어서의 인장 강도는 어디야? 여기가 인장 강도라고. 두 개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어떻게 이 지점 여기가 어디서 끊어진 거잖아.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끊어진 조건에 있어서 그때의 강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 얘를 파단 강도라고 불러요. 파단 강도. 파단 강도 이렇게 부릅니다.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 파단 강도 이렇게까지만 구분할 수 있다고. 자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항복 강도. 항복 강도는 뭐야? 탄성 변형하고 소성 변형에 있어서 나누는 기준점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영어로 표현하면 기호로 표현하면 시그마 y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항복 강도에 대해서
하나 붙은 게 인장 강도 이렇게 보세요. 인장 강도는 어떻게 최대값 인장 시험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최대 강도를 인장 강도라고 부른다. 얘는 기호로 시그마 T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파단할 때 재료가 끊어질 때 나타나는 강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파단 강도라고 부른다고. 파단 강도. 그렇죠? 얘는 기호로서 뭐라고 표현하면 시그마 F 이렇게 불러. 파단이 프랙처거든. 여기는 끊어질 때 파단 시의 강도 이렇게 불러. 항복 강도, 인장 강도, 파단 강도. 자, 얘네들을 헷갈려서는 안 돼. 이 세 가지는 인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이 기준으로 기회적 특성을 숫자로 표현하고 그 숫자를 비교해서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내용이겠지. 항복 강도는 영어로 yield, Y-I-E-L, yield strength 이렇게 불러. 인장 강도는 뭐라고 하면 tensile strength 이렇게. 파단 강도는 영어로 되는 fracture strength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항복 강도, 인장 강도, 파단 강도.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개념들도 헷갈려서는 안 돼. 자, 여기에 할 때 봅시다. 인장 강도를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 용어 중에 하나 보면 인장 강도를 최대 인장 강도라고 부르기도 해. 그냥 인장 강도 혹은 최대 인장 강도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항복 강도는 그냥 항복 강도라고 부르는데 인장 강도는 인장 강도 또는 최대 인장 강도라고 불러. 헷갈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한 인장시험 결과에서 인장시험은 응력과 변형률 혹은 변형률 대신에 연식률이 표현되어 있을 거고 재료들이 어느 정도 당겨졌다가 끊어졌어. 그때 어떻게? 가령 0.2% 옵셋법으로는 항복 강도를 여기 최대 강도가 나오는 교재에서는 인장 강도를 혹은 최대 인장 강도를 그리고 끊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강도는 파단 강도로서 이 값에 대한 즉 y 값에 대한 조건을 숫자로 비교를 한다는 거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중에 뒤에 있어서의 조건은 우리가 보강을 하면서 나머지 연식률과 경도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할 텐데 인장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은 오늘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과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변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뭐 내용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는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